엔드밀에서는 이제 공구를 만드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파워밀에서 공구도 왼쪽에 있는 탐색기 영역을 활용을 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위에 부분에 보시면 공구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이 공구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공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공구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구 만들기로 가보시면은 다양한 공구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엔드밀에서부터 브랜드밀, 팁공구 등등 공구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공구를 선택을 하셔서 곧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탐색기 영역창에서 곧바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공구 툴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구 툴바를 꺼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공구 툴바를 이용을 해서 곧바로 아이콘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공구 툴바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자분들이 보기 쉽도록 공구 툴바를 이 그래픽 창 쪽으로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공구를 만드실 때는 이 공구 툴바에서 원하시는 공구 종류만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장 처음 공구인 엔드밀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 공구 눌러보시면 화면상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름을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입력한 지름에 맞게끔 최적화된 길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름에 따라서 길이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지지만 실제 가공을 할 때 사용할 공구에 이제 지름 10에 따라서 정해진 길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공구 번호라는 부분은 실제 기계상에서 이 엔드밀 공구를 사용을 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공구 이름을 공구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입력하시는 공구 번호는 실제 기계상에서의 이 공구를 인식하게 되는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구 번호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NC 코드에서 출력을 할 때도 이 공구는 1번 공구로 나가게 되고요. 기계에서도 이 공구를 1번 공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부분은 파워밀에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밀에서 계속 작업을 하실 때 어떠한 이름으로 설정을 하셔야 작업하기 이제 쉽고 또 사용자가 계속 작업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적절하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구는 엔드밀 지름 10짜리 공구이기 때문에 제가 F10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구 이름만 보고도 이 공구는 지름 10을 가지는 이제 플랫 공구, 엔드밀 공구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닫기 눌러주시면 공구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지금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생성되어진 공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양으로 공구가 보여지는데요. 얘를 쉐이딩된 모양으로, 이제 3D 모양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공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공구 쉐이딩 눌러주시면 공구도 마찬가지로 쉐이딩된 모양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 10을 가지는 엔드밀 공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다른 공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밀 공구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르게 지름 10을 설정을 하고 브랜드밀 공구 같은 경우는 이름은 B10 그리고 공구 번호는 2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파워밀에서는 이름이 B10이기 때문에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 기계에서는 이 지름 10을 가지는 볼공구가 2번 공구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엔데밀 공구와 볼공구 다음 공구인 코너 R 엔데밀 공구인 팁 공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R 엔데밀 공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팁 반경 공구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얘는 지름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의 코너 R 값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코너 R 값을 2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엔데밀 공구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설정했었던 엔데밀 공구나 볼엔데밀 공구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지름을 15로 한번 설정을 하고 코너 R은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번호는 아까 엔데밀 공구와 볼엔데밀 공구의 1번과 2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팁 공구는 제가 공구 번호를 3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밀에서의 이 공구 이름은 코너 R 엔데밀 공구이기 때문에 이제 지름 10을 가지고 코너 R은 5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름만으로도 구별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엔데밀 공구나 볼엔데밀 공구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공구 날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생크와 홀더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크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만든 이 공구 부분에 생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생크 구성 요소 추가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크라는 탭에서 생크 구성 요소 추가라는 아이콘만 하나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생크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어지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놨던 날 부분에 올라진 부분까지 이렇게 그래픽 모양으로 확인을 시각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생크의 하단 지름과 상단 지름은 이렇게 3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75로 한번 적용을 할 거고요. 이제 생크를 다 만든 다음에 이 위에 홀더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라는 탭을 눌러주시고 홀더 구성 요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홀더 구성 요소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홀더에서 제가 하단 지름은 생크와 동일하게 35 사용을 하고 상단 지름은 50으로 조금 더 크게 지정을 해서 위로 갈수록 지름이 조금 더 커지도록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50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면 가공 최적 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공 최적 길이라는 부분은 이제 홀더에 놓이고 난 후의 날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이 홀더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홀더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기 때문에 이 가공 최적 길이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서 홀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공 최적 길이를 제가 100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홀더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제가 하나를 홀더를 더 추가를 시켜볼 텐데요. 홀더 구성 요소 추가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를 시키고 이제 세 번째 홀더는 상단 지름을 120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지름이 커지도록 모양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위에 부분에 조금 더 단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구를 만드실 때는 공구 툴바를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모양만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공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공구 부분뿐만 아니라 공구 부분 위에 탱크와 홀더까지 추가를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구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되어진 공구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창에 공구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바운더리나 앞에서 작업했었던 모델은 모두 끄고 공구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정했었던 이제 모양 그대로 그래픽 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공구 모양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정보값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생성한 공구가 총 3가지 공구를 생성을 했죠. 여기 탐색기 창을 보시면 가장 처음에 생성했었던 지름 10짜리 엔드밀 공구, 그 다음에 지름 10짜리 볼핸드밀 공구, 그 다음에 지름 10 코너 5인 이제 팁 공구까지 3가지를 모두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절삭 속도 같은 가공 정보값을 입력을 해 볼 텐데요. 이미 생성을 해 놓은 공구를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해 놓은 공구를 여기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만 들어가 주시면 곧바로 공구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으로만 들어가 주시면 이미 생성해 놓은 공구에서도 원하시는 부분을 손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여기 절삭 데이터라는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데이터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가공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구의 지름값이나 높이값, 이제 길이값, 날장 길이값, 이러한 기본적인 치수 또는 모양만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구를 사용을 할 때에 이제 필드 속도값이라든가 RPM값 또는 절임량, 이러한 가공 데이터 값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절삭 데이터라는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새로 생성한 공구이고 어떠한 가공 데이터 값도 넣어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빈열 숨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으실 텐데요. 체크를 한번 해제를 해보시면 숨겨져 있었던 빈 열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었었던 타입인 정삭, 공적인 일반 이것뿐만 아니라 정삭 이제 타입이 정삭과 황삭 그리고 공정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구에 따라서 어떠한 타입인지 어떠한 공정인지도 사용자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빈열 숨기기 체크 표시를 풀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열 숨기기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을 때는 타입이 정삭이고 공정이 일반이었죠. 빈열 숨기기를 풀어서 황삭 일반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일반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삭 데이터 편집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황삭에서 일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제가 황삭 일반에서 선택한 것처럼 툴패스 타입은 황삭 그리고 공정은 일반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구 부분이 이제 공구 이름인 F10RO, 직경,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은 요 밑에 있는 공구 소재 속성인 이러한 정보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값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이 정보값은 말 그대로 축방향 커팅 깊이, 반경방향 가공 깊이, 그리고 RPM, 절삭피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때 따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해당 공구에 또 특별한 이러한 값을 입력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와 절삭 깊이 편집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면 축방향 커팅 깊이와 반경방향 가공 깊이의 단위가 공구 직경 단위로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공구 직경 단위라는 이야기는 이제 파워밀에서는 공구 직경 단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구 직경 단위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공구 직경, 그러니까 지름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공구 지름의 이 값이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축방향 커팅 깊이는 뭐 공구 지름의 몇 퍼센트로 하고 싶다. 뭐 0.5%, 이제 50%다라고 하시면 0.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경방향 가공 깊이는 이제 공구 지름의 뭐 0.60%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0.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핀들 회전수, RPM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삭 피드도 이 공구를 사용을 할 때 절삭 피드, 이제 원하는 피드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핀들 회전수는 임의로 한번 2500으로 입력을 하고 절삭 피드는 3000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서피스 속도나 피드 투스라는 부분은 자동으로 RPM 값과 절삭 피드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신 다음에 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다시 빈혈 숨기기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황삭 작업을 할 때 반경값과 또 축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속도값이 지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닫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구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값이 그렇다면 이제 들어간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툴패스 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라스터 가공 툴패스를 눌러서 툴패스 폼에서 이 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번 들어와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구는 제가 이미 만들어놔서 절삭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부분까지 입력해 놓았던 F10R5짜리 공구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스터 가공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텝 오버가 이제 기본값은 5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한번 이제 기본값인 5에서 이제 3으로 제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스텝 오버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설정한 공구 값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했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삭제를 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정삭 일반에서 한번 다시
간단하게 똑같이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축 방향이나 반경 방향은 공구 지름의 %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0.6이나 0.5, 뭐 똑같이 제가 0.6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 30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신 다음에 다시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절삭 데이터에 해당 값이 아직 그대로 들어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도구 옵션으로 한번 가보시면 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드 값을 자동으로 불러옴, 커팅 깊이를 자동으로 불러옴 이러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옵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황삭 툴패스로 한번 가서 네, 공구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값이 불러진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15라고 들어가져 있죠? 여기서 스텝 오버 값을 제가 5로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사용자가 직접 스텝 오버를 입력했다라고 표시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공구를 이용을 해서 스텝 오버를 복사하겠다라는 아이콘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력했었던 0.6인 공구 지름의 60% 값만큼의 스텝 오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정한 부분은 이제 공구에 이미 입력되어져 있던 가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아이콘만 한번 눌러주시면 공구에 들어가져 있던 값을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와 속도라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시면 얘도 아까 제가 마찬가지로 도구 옵션에서 공구 부분에 피드 값을 자동으로 불러옴, 커팅 깊이를 자동으로 불러옴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공구에 들어가져 있던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RPM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 아이콘을 눌러서 공구에 들어가져 있는 값을 곧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구 옵션에서 공구의 피드와 속도에 피드 값을 자동으로 불러옴과 커팅 깊이를 자동으로 불러옴에 체크를 하시면 원하시는 공구만 툴패스에서 설정을 하셨을 때 그 공구에 들어가져 있던 그런 가공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편집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까 제가 절삭 데이터 편집할 때 공구 지름의 몇 %로 지정을 했었죠? 근데 공구 지름의 몇 %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밀리미터 값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하단에 있는 피드와 절삭 깊이 편집이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와 절삭 깊이 편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단위가 공구 지름 단위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구를 사용할 때 축 방향 커팅 깊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깊이로 이동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제가 6으로 설정을 하고 반경 방향 가공 깊이는 5mm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구 지름의 %가 아니라 정확한 밀리미터로 축 방향과 반경 방향 가공 깊이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툴패스 설정에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이 공구를 선택을 했을 때 네, 이렇게 5mm와 6mm로 변경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구에 원하는 가공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시고 실제 툴패스에서 작업을 하실 때 직접 툴패스 창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공구에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가공 데이터 값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생성한 공구를 한번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작업했었던 팁 공구를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시켜볼 텐데요. 보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공구 추가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해당 공구를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구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출력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옵션에 공구 지오메트리, 홀더 치수, 절삭 데이터라는 부분에 모두 체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공구 지오메트리는 가장 기본인 공구의 이제 길이 값이나 이러한 수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더 치수는 제가 이 공구의 홀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홀더도 같이 내보낼 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절삭 데이터라는 값은 이 공구는 이제 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공구를 사용을 할 때에 가공 데이터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자 하실 때는 절삭 데이터라는 옵션까지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구 지오메트리, 홀더 치수, 절삭 데이터를 모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스톡 소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스톡 소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살표 표시를 눌러보시면 현재 생성되어진 스톡 소재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새로운 스톡 소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스톡 소재를 정의한다 라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스톡 소재 이름을 이제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스틸이라는 이름의 스톡 소재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구를 데이터베이스에 내보낼 때는 스톡 소재 이름을 스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 부분에 이제 출력을 해서 내보내게 되어질 여러 가지 정보값들을 공구 형상에서부터 홀더 치수, 이제 스톡 소재, 절삭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을 간략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있는 하단에 출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출력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제 출력이 되어졌는지 공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데이터베이스로 가실 때는 공구 툴바에서 이 공구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구 탐색이라는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공구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라는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생성해놨던 지름식 코너 R5인 팁 공구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들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톡 소재도 스틸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서 들어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 세 번째 팁 공구 외에 두 번째, 첫 번째 만들었던 볼 공구와 엔드밀 공구도 한번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공구 저장하실 때 볼 공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출력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공구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설정창에서 눌렀던 것과 동일한 공구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떠한 소재를 사용해서 내보낼 것인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 내보내기 할 때 생성했었던 스틸 소재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출력되어질 내용을 이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구 형상과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삭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절삭 데이터 부분이 출력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볼공구에는 절삭 데이터 부분을 따로 입력을 해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제 출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볼공구도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탐색 버튼을 한번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공구가 들어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저장해놨던 이러한 두 가지 공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생성되어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공구를 또 파워밀로 불러내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생성했었던 이 팁 공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공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새로운 공구를 다시 1이라는 이름에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원래 있던 공구에다가 똑같은 공구를 다시 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파워밀을 껐다 키더라도 또는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계속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공구를 이러한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저장만 해놓으시면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다른 검색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이러한 공구는 제가 그냥 곧바로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켰는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곧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가 많아질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지는 공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관리하시기가 조금 더 불편해지시겠죠? 그러실 때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그룹을 묶어서 따로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했었던 지름 10을 가지는 이 엔드밀 공구는 제가 곧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한번 구별을 해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절삭 데이터라는 템에 공구 패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밀에서는 해당 공구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 따로 어떠한 별도의 그룹을 지어서 보다 간편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정리되어지는 그룹 이름을 공구 패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구 패밀리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원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표시를 눌러보시면 현재 생성되어진 공구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공구 패밀리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공구 패밀리를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이름은 엔드밀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표시하게 되면 엔드밀이라는 공구 패밀리가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되어졌고요. 이 패밀리로 묶어서 지름 10을 가지는 엔드밀 공구를 한번 공구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구 패밀리를 하셨으면 내보내기 하실 때는 꼭 하단에 있는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공구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톡 소재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고 한번 내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하게 되면은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내보내기가 되어졌고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구 탐색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탐색 눌러보시면 방금 생성했었던 지름 10자리 엔드밀 공구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구 패밀리를 줘서 엔드밀 공구로 따로 지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드밀이라는 공구 패밀리만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공구 패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해서 방금 만들었던 엔드밀 공구 패밀리 이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공구 패밀리에 체크하시면 제가 방금 생성했었던 엔드밀이라는 이름이 있으실 거고요. 이 엔드밀 선택하신 다음에 탐색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드밀이라는 공구 패밀리에 지정을 해 놓았던 그 공구만, 그러니까 지름 10자리 엔드밀 공구만 탐색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체크 표시 풀고 탐색해 주시면 전체 공구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모든 공구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그룹별로 이렇게 공구 패밀리로 묶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손쉽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구 패밀리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공구의 지름값이나 어떠한 이제 공구 이름의 문자를 기준으로도 탐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름을 10으로 한번 탐색을 하게 되면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전체 공구 중에서 지름 10자리 공구만 곧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구를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셨더라도 지름을 기준으로 또는 날수를 기준으로 또는 길이 또는 이제 다양한 코너 알값 그리고 여러 가지 공구 이름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공구가 지정되어져 있는 공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시는 공구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탐색 문자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탐색을 하게 되면 공구 이름에서 F가 들어가져 있는 것만 곧바로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굉장히 많은 공구를 공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름값이나 공구 이름 또는 다양한 길이 이러한 기준값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분류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 분류 기준 또한 사용자가 공구 패밀리라는 것을 통해서 또 따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구를 만드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냥 공구 모양만 만드시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공구 모양에 절삭 데이터도 입력을 하고 또 사용자가 일일이 번거롭게 공구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구 데이터베이스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